객체지향 개발론 및 실습 교과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인데 교과목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깐 내가 방금 녹화 눌렀나?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녹화 눌렀죠. 네. 이 수업은 설계 패턴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교과예요. 그리고 설계 패턴은 객체지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과 관련된 얘기도 앞부분에 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3, 4주 지난 다음부터 이제 설계 패턴을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뭐 객체지향에 대해서 잘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객체지향에 대해서 조금은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객체지향에 대한 얘기를 서두에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패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리팩토링이라는 그 프로그래밍 개발 방법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 리팩토링과 관련해서 또 설계 패턴 말고 엔티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뭐 다른 말로는 코드 냄새라고 하고 또 코드 냄새하고 엔티 패턴을 다르게 해석하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습했을 때 보면은 이제 엔티 패턴을 다른 말로 코드 냄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는 좋은 패턴도 나타나지만 나쁜 패턴도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쁜 패턴이 우리가 프로그램에 있으면 그거를 고쳐야 되겠죠. 그게 고치는 과정이 이제 리팩토링이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그런 내용 위주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핵심 되는 게 설계 패턴이고 그 부가적으로 이제 리팩토링이라는 개념을 같이 설명해 드릴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설계 패턴은 이제 뭐 중점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라이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구현해 온 거를 우리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겠죠. 근데 설계 패턴은 라이벌이하고 달리 라이벌이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 이 문제라고 하면은 꼭 우리가 프로그램 경시대에 푸는 그런 문제 같은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요거를 어떻게 그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들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제 이런 어떤 설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설계와 관련된 어떤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건 아니겠죠. 응용을 우리가 처음 만든 건 아닐 테고 기존에도 끊임없이 많은 응용들을 개발해 왔을 거예요. 그럼 개발해 오면서 거기서 개발자들이 느꼈을 때, 이거는 되게 이런 설계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현하는 게 좋더라.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좋은 것들, 자주 개발자들이 쓰는 것들이 모아진 것이 이제 설계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요 설계 패턴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골격에 맞게끔 내가 직접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설계 패턴은. 그래서 그래서 기존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해결책을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에 맞게끔 조금 변형시키든 그대로 가져다 쓰든 써서 내가 만드는 응용을 만드는 것이 이제 설계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패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할 때 사용되는 그런 패턴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여러분한테
이제 조금 더 깊게 기존의 뭐 자바나 C++ 수업에서 좀 다뤘던 객체 지향보다는 조금 더 깊게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객체 지향 설계를 우리가 제시하고 보기 위해서는 그 어떤 클래스들이 어떻게 또 객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이 설계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도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쓰는 게 이제 UML 기법이 되겠죠. 뭐 별거 안 쓰고요. 그냥 클래스 간 관계도만 주구장창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UML도 이제 우리가 자주 이제 보게 되니까 UML에 대해서도 이 수업에서 필요한 정도까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패턴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나 개념은 아니고요. 이 설계 패턴을 처음 사용됐던 학문 분야는 건축학 분야예요. 건축학. 그래서 건축학은 여러 가지 건물들을 만나는데 각종 건물들을 설계를 하겠죠. 그리고 그 설계를 할 때마다 늘 똑같이 등장하는 좋은 패턴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패턴화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제 설계 패턴들을 좋은 패턴들을 찾아서 이제 패턴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설계 패턴을 이제 조금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요 네 사람입니다. 요 네 사람이 94년도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전에 나와 있던 뭐 이 사람들이 발견해낸 패턴들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학술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발표가 됐던 여러 패턴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저서를 했고요. 94년도 꽤 오래된 책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총 23개의 패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패턴들 말고 더 추가적으로 많은 패턴들이 나왔을 것 같잖아요. 한 30년 됐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23개의 패턴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 23개 패턴들 중에 이 23개 패턴들을 우리가 다 학습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거, 또 중요한 것들 14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언급하는 형태로 소개를 할 것이고요. 이 네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Gang of Four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기존에 그거를 발견하거나 소개했던 사람들이 썼던 어떤 패턴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저서에 옮기기도 했고 이 사람들이 직접 지으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붙인 그 패턴의 이름들이 지금도 패턴의 표준 이름처럼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발자로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다른 개발자하고 의사소통할 때도 이 패턴을 이제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용어로 많이 활용도 돼요. 그래서 요번에 요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패턴을 적용해 보자 라고 누가 그 윗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이제 안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개발자들 간에는 이제 이 패턴이라는 게 어떤 소통하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 패턴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패턴들은 코드를 재사용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경험을 우리가 재사용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조리법과 조금 비슷합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조리법 다 있죠. 우리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뭐 순서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뭐 김치찌개 그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는 어떻게 끓이는 게 맛있더라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꼭 그대로 다 따라하진 않아도 조금은
그 요리법대로 조금은 따라 해가지고 그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듯이 이 설계 패턴에서도 요런 문제에서는 요런 설계를 하면 좋겠다. 그럼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꼭 그대로 안 해도 이제 응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판단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 쓰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요. 아, 이 설계 패턴은 이제 객체지향에서 사용이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객체지향 언어를 이용해서 실습하고 과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수업 시간에 또 강의 슬라이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자바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조금 객체지향 개념을 설명할 때는 자바가 가장 조금 뭐 쉽다기나 볼까?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하거나 과제할 때는 꼭 자바로 안 해도 돼요. 세 가지 언어로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 자바, 파이썬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설명은 주로 자바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C++는 조금 더 언어가 복잡해요. 뭐 예를 들면 이 설계 패턴을 구현해야 될 때 이제 동적으로 뭔가 유지를 해야 되겠고 다양성 지원 객체를 유지하다 보니까 또 빅5를 만들어야 되고 뭐 번거로운 거죠. 복사 생성자 만들고 이동 생성자 만들고 막 이런 것까지 해야지 완벽하게 코드를 만드는 거니까 번거로워요.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바는 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파이썬은 약간 이게 객체지향 언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잘 안 맞아. 여기서 막 떠드는 얘기랑 또 파이썬하고는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왜냐면 파이썬은 또 오리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상속을 해가지고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걔가 무슨 워크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그 함수 그냥 전달하면 돼.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근데 다른 언어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똑같은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해서 뭔가 사용하려 그러면은 얘도 전달하고 얘도 전달할 수 있는 공통 타입이 있어야 되겠죠. 그 타입을 위해서 뭐 상속으로 묶거나 자바 같은 경우엔 이제 인터페이스로 묶을 수도 있는데 파이썬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뭐 C++도 파이썬도 설계 구현과 관련해서는 제가 요 패턴을 구현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 언어를 쓰면은 이런 걸 설명하지만 주된 내용은 이제 자바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설계 패턴을 우리가 이제 실습할 때는 뭐 그냥 간단하게 그 콘솔 응용을 가지고도 이제 실습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콘솔 응용을 이용하지 않고 GUI 응용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GUI 응용을 가지고 이제 하기 위해서 자바는 자바 FX를 사용하고요. C++하고 파이썬은 둘 다 Qt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C++ 이용해서 실습을 하실 때는 이제 Qt 라이브를 써야 되겠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실습할 때는 PyQt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꼭 한 가지 언어로 쭉 가지 않아도 돼요.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다 해봐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자바 언어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주요 내용을 설명할 때 뭔 얘기를 하는구나는 알 수 있을 거고 그 얘기는 이해해가지고는 꼭 자바로 실습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습은 또 다른 언어로 해도 되고요. 시험 문제도 그래서 세 가지 버전으로 드려요. C++ 중간고사, 자바 중간고사, 파이썬. 이것도 되게
귀찮아, 저도. 세 가지를 내야 되니까 귀찮고, 또 여기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를 또 못 내는. 자바면은 자바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낼 수 있는 문제인데 파이썬에서는 말이 안 되니까 못 내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걸 고려해서 아,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래밍도 세 가지 여러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 시험 볼 때도 나중에 세 가지 언어 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제 수업을 뭐 예전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대부분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총 6개 과목을 강의하는데요. 그 중에 5개는 제가 직접 집필한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제가 집필한 교재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걸 활용합니다. Head First Design Pattern이라는 책에 있는 요걸 이용해서 강의를 해요. 근데 얘도 첫 First Edition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최근에 Second Edition이 나왔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고 예제가 좀 바뀔 걸 기대를 했는데 예제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기서 썼던 예제가 그대로 여기 예제만 됐고 자바가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 얘기만 조금 달라지고 이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거 얘는 아직 번역서가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이제 시중에 보면 요거 책이 있고 번역서도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강의하지만 뭐 주로 제가 또 패턴 강의 요약 노트 별도 다 만들어서 드리니까 이제 그거 감안해서 하는데 제가 강의하는 순서는 요 교재에 있는 순서를 쓰고요. 또 요 교재에 있는 예제들, 패턴을 설명한 예제들을 다 사용하니까 그 점에서 이제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을 설명할 때는 교재에 있는 예제 중심으로 방금 말한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있는 예제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원래 갱어포에 있는 23개의 패턴이 아니라 저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14개 패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제 가지고 설명드리고 그것만 설명하는 건 아니고 뭐 제가 이제 패턴을 이 교과를 강의한 지도 꽤 됐어요. 10년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만든 어떤 예제도 있고 또 인터넷 검색해서 얻어낸 좋은 예제들도 있고 시험 문제 출제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예제들도 있고 그런 예제들을 다 조금씩 이제 보완해 가지고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 설계 패턴을 이제 나갈 때마다 GUI 실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전에는 GUI 실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과제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패턴 학습이 시작했을 때하고 그 전까지는 약간 수업 진행 방법이 조금 다른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고 뭐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 수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실습 시험을 보진 않아요. 실습 시험은 보진 않고 이론 시험만 2번 보는데 저 이론 시험이라고 해서 뭐 말로 쓰는 것보다는 주로 손 코딩 해서 코딩을 하는 그런 시험들이 대부분이고요. 과제 점수가 다른 수업보다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 수업에서처럼 이제 이해를 통해서 모든 자료가 나가고요. 그리고 그 이해에다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퀴즈들이 있으니까 그 장이 끝날 때마다 퀴즈가 나갑니다. 그럼 그 퀴즈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풀어보시고 이제 그거의 맞춤 정도에 따라서 또 그거를 점수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미 많은 자료들이 올라왔고요. 오늘 중으로 아마 제가 전체 자료도 올려놓을게요. 전체 자료.
전체 모든 자료는 그 공지사항에 올려놓고 매주 제가 올리는 거는 또 올릴 건데 이제 그 전체 올린 거, 오늘 올린 거는 혹시 제가 늘 수업 한 주 전에 또 수업 전날에 다시 그 자료를 보면서 내일 무슨 얘기할지를 다시 검토하는데 하다 보면 늘 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고 약간 오타도 발견하고 해서 수정도 돼요. 근데 이제 방학 때 벌써 한 번은 검토된 내용이고 또 지난주부터 이제 앞부분부터 조금씩 검토하면서 네다섯 개 자료는 미리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나머지 자료 다 올려놓을 테니까 뭐 그 재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거를 미리 뽑아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매주 제가 이제 그 챕터별로 계속 한 번씩 더 검토해서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강의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질의해 주시고요. EL의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연락하실 때는 저는 메일보다는 이제 카톡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제 번호 많이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써드리면 요 제 번호니까 이제 수업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 남겨주세요. 메일 줘도 하긴 하는데 메일은 카톡만큼 자주 보진 않아서 가끔 이렇게 스팸이 쌓이다 보면은 못 본 메일이 한 학기 지나고 본 메일도 있고 막 그 이상해요. 그래서 하여튼 예. 빠르게 조금 뭔가 응대를 원하시면은 이제 카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과제는 근데 여기 보면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압축 파일로 엑스포트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건 내가 수정을 안 했네. 굳이 꼭 이클립스를 안 써도 돼요.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걸 쓰시면 돼. 쓰시면 되는데 나중에 GUI 라이브러리 쓰면은 다른 거 쓸 수는 없어요. Qt를 쓰게 되면 C++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다른 거 쓰게끔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재주가 되게 좋으신 분만 할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하려면 그냥 Qt 깔아서 Qt에 제공하는 개발 환경 위에서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막 자바를 쓴다. 그러면 굳이 꼭 나는 이클립스 싫어. 인텔리제이가 더 좋아. 그럼 그거 쓰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채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소스 파일들을 압축해서 제출해 주시면 된다. 소스 파일만 뭐 이게 이클립스가 됐든 아니든. 근데 이클립스를 만약 쓰시면은 그냥 압축하지 말고 프로젝트를 압축 파일로 엑스포트하는 형태로 주면은 조교나 제가 사용하기가 편하고요. 혹 이클립스 쓰지 않으면은 괜찮아. 괜찮은데 이클립스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에서 만든 건지는 알려주시고 이제 소스 파일들은 압축해서 주시면 뭐 알아서 채점을 할 테니까 알아서 볼 테니까 개발 환경을 굳이 고정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쓰시면 돼요. 굳이 뭐 예전처럼 이클립스를 제가 고집은 안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 되겠고요. 과제는 보통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 과제가 정상이고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 정도 더 그 추가로 제출할 수 있게 기간을 줍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과제 피드백을 올리게 되면 이제 답을 보고 나서 제출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감점이 많이 되고 제가 답을 올리기 전까지 만약 늦게 제출했으면 조금 더 감점이 좀 덜 되는 형태로 이제 영상 피드백이라는데 영상 피드백보다는 그냥 텍스트 파일 형태의 피드백을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금 어? 바뀐 내용이 반영이 안 됐네. 이게 뭐지? 어쨌든
이게 좀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얘가 그 갱어포가 했던 94년도 책이에요. 유명한 책이니까 있는데 좀 오래된 내용이라. 근데 얘는 인터넷 가면 그냥 있어요. 인터넷 가면 어떤 사이트에서 여기 있는 영문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책이 있는데, 리팩토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마틴 파울러가 쓴 리팩토링의 책이 있는데, 이제 한 주 정도 리팩토링에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코드 스멜을 설명드리는 또 챕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활용된 책이 이제 요 리팩토링이라는 책이고요. 요거 말고 요번에 방학 때는 제가 늘 방학마다 책 한 권씩 골라가지고 수업 관련된 책을 골라가지고 보면서 이제 강의를 보완하는데, 요번에 읽은 책이 Five Lines of Code인가? 저 제목을 여기 넣어놨는데 없어졌네. Five Lines of Code. 그래서 5줄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그 책은 함수는 무조건 5줄이어야 된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도 조금 담았습니다. 리팩토링과 관련된 내용인데 함수의 크기를 5줄로 짜야 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팩토링 중에 이제 일반적인 리팩토링이 있고 어떤 내용들을 패턴을 적용해서 리팩토링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책이 이제 요 책인데, 요 책도 한 예전에 보면서 이제 강의 노트를 보완해서 여기 있는 내용도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많이 애용하는 책이고, 요번 겨울방학 때 봤던 책이 여기 넣었는데 왜 없어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 이렇게 되는데, 첫 주에 객체지향 개념을 복습하는 그 내용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객체지향의 기본 개념들을 소개를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예전 수업을 안 들었어도 이제 저랑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객체지향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객체지향 개념을 한번 복습하는 챕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솔리드라는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챕터이고요. 그거의 두 번째 챕터의 후반부에는 이제 안티 패턴이라는 걸 코드 스멜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트로는 패턴이 뭔가, 뭐다. 그리고 UML,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수업 시간에 알아야 되는 UML 그 클래스 관계도 거기에 대한 잠깐 소개하는 게 3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래터지, 전략 패턴, 관찰자, 장식, 팩토리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한 주에 이제 한 패턴씩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첫 시간에는 제가 2시간 떠들고요. 그 다음엔 2시간은 제가 안 떠들고 간단히 와서 실수만 소개하고 끝내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패턴을 설명하기 전까지는 주구장창 제가 실수 없이 그 설명만 할 거고요. 이제 패턴이 소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주의 첫 시간에는 이제 2시간에는 패턴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습 노트를 가지고 어떤 실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중간에 패턴을 설명하기 전에 그 한 주 정도 리팩토링 관련된 얘기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이제 그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서 소개한 14개 패턴이 끝나요. 그러면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이제 그 23개 패턴 중에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나머지 패턴들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걸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노트가 갱신이 안 된 노트 갖고 설명을 잘못 외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꼭 제가 사용하는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든 코드들을 드릴 때는 저는 이클립스에서 만든 코드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코드를 그대로 쓰시고 싶으면 그냥 이클립스 쓰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파일에, 압축 파일에 있는 뭐만 가져다 쓰시면 돼요. 소스 파일하고 뭐 이미지 파일이나 기타 같은 거 가져다가 쓰시면 된다. 그래서 요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는 이제 별도 개발항 설치 매뉴얼을 드렸는데 그대로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 나중에 내가 뭐 갖고 어떤 언어 갖고 할지 특히 이제 C++나 파이썬을 가지고 할 때는 이제 요거 파이큐티나 큐티6는 꼭 설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면 되겠고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썬의 경우에는 큐티 라이브러리가 두 종류예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큐티 기업에서 만든 게 파이사이드라고 하는 건데 제가 처음 쓸 때부터 저걸 안 써가지고 저는 리버뱅크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파이큐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 파이사이드 말고 파이큐티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가지고 만약 하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목 소개는 다 끝났고요. 어쨌든 한 학기 여러분들하고 이제 객체 지향 설계와 관련된 이제 얘기를 이제 학습을 할 건데 프로그래밍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이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많은 학습을 해서 이 설계 패턴도 다 알고 있으면 너무 또 재미없어 수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좋아하고 내 코드를 조금 더 개선하고 싶다. 내 코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수업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딩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욕구가 늘 있는 것 같아요. 내 코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 멋있다기보다는 멋있는 게 바로 이 클린한 코드거든요. 누구든지 보면 깔끔하게 느낄 수 있는, 나만 잘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잘 짰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코드. 그런 코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 취향에 따라서는 되게 성적과 관련 없이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이제 내 개발 능력, 내 코딩 하는 능력을 이게 상당히 그 프로그래밍 경시대에 나오는 문제들을 푸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니까 거기 위주로만 막 학습했던 분들한테는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객체 지향으로 어떤 응용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몰랐던 노하우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이고요.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제가 부탁하지만 별로 응대는 안 해주는 혹시 보시다가 이런 거 설명할 때 이런 예제 갖고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이제 한계가 많아가지고 좀 예제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번 학기에는 예제를 하나도 안 바꾸고 작년에 했던 예제를 그냥 쓰려고 지금 생각 중에는 있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한 두세 개 바꿨는데 이번에는 그냥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찾는 게
이 교수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좋은 예제들, 혹시 생각나는 예제들이 있으면 좀 제안해 주시고, 코드나 아니면 제가 드리는 자료에 뭔가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바꿔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다음 후배들한테는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강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뭔가 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 요 부분은 좀 다르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